안녕하세요. 대리주부 교육 강사 이경주입니다. 가사 서비스를 받는 고객은 가사 노동에 소질이 없거나 집안일을 돌볼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고객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특징이 있지만 그 고객마다의 유형은 모두 제각각입니다. 이번 시간엔 서비스하며 만나게 되는 고객의 유형별로 주의해야 하는 점과 서비스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가 있는 고객 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갓난아기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공기 중 먼지나 오염물질에 노출되면 감기나 다른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아이가 자주 활동하는 놀이매트, 바닥,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항상 청결히 유지합니다. 또한 화학세제가 피부에 닿을 경우 가려움증 등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니 천연세제 또는 유아 전용 세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진행 시 이미 진행되고 있는 파손 제품이나 가구, 바닥에 흠집은 없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먼지 청소 진행 전 대기 상태를 확인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미세먼지라고 검색하면 그날의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약간 나쁨 이상의 농도에선 환기를 5분에서 10분 내로 완료합니다. 청소기 사용 시엔 반드시 환기를 진행하며 기존의 일반 필터 형식의 청소기는 뒷부분에서 나오는 바람을 통해 먼지가 다시 배출되어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더 높이기 때문에 환기 진행이 불가한 경우 부직포 헝겊이나 스타킹을 활용해 정전기로 먼지 제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먼지 청소는 위에서 아래로 진행하는 동선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책상이나 수납장 위의 먼지를 먼저 청소한 후 물건 정돈을 진행합니다. 이때 이미 정돈되어 있는 책이나 장난감, 장식품 사이의 먼지 청소는 스타킹이나 면장갑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고가의 장식품이나 인형은 떨어지거나 넘어져 파손되는 사고도 발생할 수 있으니 면장갑을 끼고 잡은 상태에서 먼지를 쓸어내며 진행해 주세요. 장난감이나 문구류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고객의 특별한 요청이 없다면 같은 소재끼리 모아 정돈합니다. 바닥에 늘어져 있는 장난감이나 책을 먼저 정돈해야 바닥 청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 동선을 주의하시고 고객이 장난감 소독을 요청하는 경우엔 구연산수 또는 소독용 알코올을 사용하고 너무 많은 양은 하루에 진행 불가하기 때문에 그날그날의 서비스 영역을 고객과 협의하도록 합니다. 어린아이의 옷은 작아서 쌓아놓으면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로로 세워서 눈에 보이게 정돈하고 쇼핑백이나 우유팩, 수납용품을 활용하여 칸을 나누고 정돈하면 버리는 공간 없이 활용할 수 있고 섞이지 않아 장기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이가 있는 집은 층간소음 또는 아이가 넘어져 다칠 수 있으므로 거실에 놀이매트를 깔아두는데 아이가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주변 청소도 중요합니다. 매트 위는 물론 매트와 맞닿는 바닥, 틈새의 먼지, 음식물 찌꺼기 등을 제거하고 고객이 이전에 관리한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매트가 너무 많거나 지나치게 무거워
서비스 시마다 매트 청소가 불가한 경우엔 고객과 횟수나 영역을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니 꼭 기억하세요. 놀이매트 소독엔 구연산수나 소독용 알코올이 좋습니다. 분무기나 빈 스프레이통에 담아 뿌린 후 깨끗한 마른 헝겊으로 닦아내고 고객이 따로 사용하고 있는 소독제가 있다면 사용법을 꼭 확인해 주세요.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 있던 기억 때문에 어두운 곳이나 구석진 곳을 좋아합니다. 소파, 화장대 및 구석구석의 먼지 청소가 중요하며 식탁 아래는 특히 식사 중 떨어진 음식물이 늘러붙어 지저분한 경우가 많으니 서비스 시 꼭 주의해 주세요. 가구에 흠집이 나기 쉬운 경우 또는 청소기가 들어갈 수 없는 비좁은 구석은 부직포 헝겊이나 스타킹으로 먼지 청소를 진행하고 바닥 물걸레 청소 전 분무기나 스프레이에 물을 담아 공중에 뿌린 후 바닥을 닦으면 공기 중에 섞여 있던 먼지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아이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항상 위생적인 공간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매 방문 시 가장 먼저 손을 씻고 서비스를 진행해 주세요. 또한 서비스 도중 아기를 안거나 만지면 위생적으로 좋지 않으며 고객 입장에선 다소 불쾌한 행동일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고객 또는 어린 아기가 있는 고객은 육아로 지친 경우가 많아 대화 자체를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비스와 관련되지 않은 사적인 대화를 시도할 경우 불쾌감을 줄 수 있어요. 또한 매니저님은 좋은 뜻으로 이것저것 알려주시는 얘기가 고객 입장에선 기분이 언짢은 잔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가급적 현재 진행 중인 서비스에만 집중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아이가 자고 있는 경우엔 청소기 소리, 매니저님의 통화 소리, TV 소리 등의 소음으로 인해 아이가 깨거나 다시 잠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 청소기를 돌리거나 고객을 통해 확인 후 업무 조율을 진행해 주세요. 아이가 따라다니거나 돌아다니며 다시 어질러 놓는 경우엔 다그치기보단 먼지가 날려 아이에게 안 좋을 수도 있고 매니저님과 부딪혀 아이가 넘어질 수 있으니 혹시 다른 방에 가 계시는 건 어떤가요? 라는 응대가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주부 경험이 있는 고객 댁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부 경험이 오래된 고객은 묵은 때가 잘 생기는 공간이 어디인지 아는 만큼 주방, 욕실처럼 기본 청소로는 쉽게 때 제거가 어려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묵은 때는 오래 불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비스 진행 전 먼저 불릴 곳에 세제를 도포하는 것이 좋고 철 녹색 수세미는 표면이 긁히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사용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동선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분홍색 표시가 있는 주방과 욕실은 묵은 때를 불리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묵은 때 주변에 세제 도포 후 기본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먼지 청소, 정돈, 묵은 때 모두 진행해야 할 경우엔 고객이 원하는 우선순위 업무를 시간 내 진행 가능한 만큼으로 조율하도록 하며 이번 주는 묵은 때 위주로 진행했고
4시간 동안 먼지 청소와 정돈 부분도 같이 진행했지만 다소 미흡할 수 있어 다음 주 방문 시엔 오늘 못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드리겠다 소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방에서 진행하는 서비스 영역 중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은 기름때를 제거하는 후드, 가스레인지 주변, 그리고 정돈 위주로 진행하는 냉장고, 상하부장 수납 업무가 있습니다. 세제를 사용하여 불려내야 할 경우엔 천연세제로 먼저 진행하고 제거가 되지 않는다면 기능성 세제로 다시 한번 불리도록 합니다. 기름때는 알칼리성 세제에 잘 지워지기 때문에 베이킹 소다 또는 과탄산 소다를 주방 세제와 섞어 기름때를 불려 닦고 천연 세제를 사용하여 제거가 어려운 경우엔 기능성 세제로 다시 불려 제거합니다. 기름은 유용성, 즉 기름으로 녹여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약한 기름때는 헝겊에 식용유 또는 유리 세정제를 조금 묻혀 닦아도 좋습니다. 냉장고는 버릴 것, 버리지 않을 것을 고객과 소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반찬통 음식 냄새, 냉장고 음식 냄새는 식초물 또는 소독용 알코올을 활용하여 닦으면 좋습니다. 상하부장 정돈 시 안에 들어있는 집기류를 전부 꺼내어 먼지때를 닦아내고 선반 안의 먼지때도 함께 제거해 주세요. 손잡이 부분에 기름때가 많다면 베이킹 소다와 주방 세제를 사용하여 불린 후 닦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전자레인지 청소는 간단하지만 놓치기 쉽고 고객이 자주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하고 나면 티가 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전자레인지에 머그컵 또는 반찬통에 물을 담고 8분 정도 가열한 후 헝겊으로 수증기만 제거해도 손쉽게 전자레인지 안쪽 기름때나 음식물때 제거가 가능합니다. 욕실 청소의 기본은 물때 제거입니다. 타일 사이에 노란색, 분홍색 물때 또는 곰팡이, 샤워부스 거울에 찌든 물때와 같은 묵은 때가 생기는 공간과 수납장 정돈의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거울 손자국 또는 비누 얼룩은 산성세제에 약합니다. 약산성인 린스는 물자국을 녹이는 효과와 동시에 김서림 방지 효과도 있습니다. 샤워부스는 거울보다 찌든 때가 많이 생기는 영역이기 때문에 뜨거운 물과 전용 세제를 사용하여 불린 후 물때를 제거합니다. 타일 사이에 분홍색, 노란색 물때는 일반 기능성 세제로도 제거가 가능하지만 곰팡이는 불려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액체 락스를 벽면에 뿌리면 아래쪽으로 흘러 제대로 불릴 수 없기 때문에 거품 또는 튜브형 젤 타입 락스를 추천합니다. 상황에 따라 액체 락스만 고집하는 고객이라면 휴지나 키친타올을 벽면에 대고 그 위에 락스를 뿌리면 좋습니다. 굵은 소금을 뿌려 바닥을 닦으면 사이사이에 있는 물때까지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욕실에서 고객의 손이 가장 많이 닿는 수도꼭지를 깨끗하게 닦는 방법은 바로 치약입니다. 치약은 연마제 성분이 들어있어 수돗물의 칼슘 성분으로 인해 하얗게 된 수도꼭지를 깨끗하게 닦을 수 있고 먹다 남은 콜라나 케찹의 약산성 성분이 물때를 쉽게 제거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맞벌이 부부나 혼자 사는 고객 댁은
빈집인 경우가 많고 매니저님이 알아서 해주시길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돈이나 쓰레기 배출, 눈에 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실수로 물건을 버리는 사고에 주의하도록 하고 서비스 마무리 후 바로 고객이 검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 고객에게 검수 요청을 하고 불 끄기, 가스레인지 확인, 전자제품 전원 확인 등 뒷마무리에 꼭 신경을 써주세요. 나와 있는 물건이 많은 경우 어떻게 정돈해야 하는지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각 청소 동선별 나와 있는 물건을 한데 모아 놓습니다. 그 후 제자리 정돈을 진행하는데 사용 빈도에 따라 자주 사용하는 건 눈에 잘 보이는 중간 부분으로,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 중 가벼운 건 위로, 무거운 건 아래로 수납합니다. 마지막으로 버릴 물건을 한데 모아 퇴실하며 배출합니다. 팜플렛, 영수증, 약봉지, 메모 등은 매니저님 눈엔 버려도 될 것처럼 보이지만 고객에겐 매우 중요한 물건일 수 있습니다. 쇼핑백이나 서랍 안에 보기 좋게 넣어놓고 물건을 넣어둔 곳의 위치를 고객에게 꼭 안내해 주세요. 일반, 재활용, 음식물 구분은 필수입니다. 배출 요일이 지정되어 있는 고객 댁은 반드시 확인하고 배출 요일이 아니라면 고객이 따로 버리기 쉽게 잘 정돈해두고 퇴실합니다. 빈집 청소 시 전체적인 청소와 함께 눈에 잘 띄는 영역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부분에 포인트를 살려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을 포인트 서비스라 합니다. 가장 먼저 집에 들어왔을 때 마주하는 현관, 신발 정돈과 함께 거실 물품 제자리 정돈, 특히 소파 위를 가지런히 정돈하며 안방 창틀이나 수도꼭지 물때 제거 등이 있고 포인트 서비스 진행 후엔 고객에게 사진을 찍어 집안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2월 심화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들어주신 이번 달 심화교육 내용이 서비스를 진행하시는 매니저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